오늘은 다빈치 캠퍼스 학과에 재학 중인 세 분을 모셔봤습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촬영 전에 여러분 학과를 살짝 살펴봤는데 전공 이름부터 뭔가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많아서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템 생명과학과 25학번 김경호라고 합니다. 저는 예술공학부 25학번 김민지입니다. 저는 25학번 첨단소재공학과 전지연입니다. 중앙대생의 캠퍼스 라이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보겠습니다. 대학교 합격 당시의 기분과 현재 대학 생활 이후의 소감에 대해서 먼저 경호님부터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대학 들어올 때 담임 선생님과 입시 관련해서 상담을 한 중에 대학 입시책, 그러니까 수박 먹고 들어간다라는 책을 같이 살펴보았는데 바로 펴자마자 중앙대학교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건 바로 써야 된다 해서 실제로 썼고 합격도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합격 결과가 원래 나오기로 한 날짜보다 하루 일찍 발표가 되어서 좀 예상치 못한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는 좋은 친구들도 만났고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합격했을 당시에 지금까지의 고등학교 생활을 인정받은 느낌이라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입학한 이후로는 저희 예술공학부는 학부생이 학년당 140명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는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생활 내내 비교과를 채우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유리하다고 느꼈고 육종합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막 말렸는데 저는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도 엄청 긴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합격 당시에 엄청 신났던 기억이 있어요. 바로 부모님과 응원해주셨던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돌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대학 생활을 해보니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자유롭고 스스로 챙겨야 할 곳이 많았던 것 같아요. 기숙사부터 시작해서 봉사활동,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 모두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고 직접 찾아보고 신청을 해야만 했죠. 또한 과제나 실험 등으로 바쁘기도 했지만 남는 시간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학교와 학과에 대해 자랑할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학교는 캠퍼스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리고 자연으로 가득 차 있고 굉장히 평화로워서 산책을 하면 마치 동화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드는 학교고요. 저희 예술공학부에 자랑을 해보자면요. 3D 프린터, VR, 360도로 돌아가는 카메라 등의 전문적인 기자재들을 빌릴 수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해보자면 첨단소재공학과는 실험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1학년 때는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직접 실험하며 배워갈 수 있고 2, 3학년으로 올라가면 소재부품 실험이나 공정실험 같이 실무와 가까운 경험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학과 분위기도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라 이곳에서 저도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중앙대학교에 들어와서 경험한 교내 활동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라고 하면 봉사의 날에 했던 봉사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필통이랑 에코백을 꾸미고 점자 촉감 카드를 만드는 봉사였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봉사 시간 30시간을 채우면 1학점으로 바꿔서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놀면서 보낼 수도 있는 공간 시간을 뜻깊게 사용하고 즐겁고 보람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교내 활동을 좀 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교내 활동으로는 저희 학과의 학술 동아리인 칼텍이라는 동아리입니다. 각 조마다 논문을 선정해서 학기 중에는 동아리 내에서 격주마다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학기 말에는 이제 교수님들을 초청을 해서 학술제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논문을 공부하면서 선배님들과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에 큰 의미를 느꼈습니다. 저희 과는 졸업 전시를 하거든요. 거기서 선배들의 작품을 보면서 예술공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를 어떤 자세로 임하면 좋을지 태도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어서 그 활동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교수님과 함께 넷마블 회사 견학을 갔었어요. 게임 회사 다들 아시죠? 네. 저희가 게임과도 연관이 있는 과라서 감사하게도 견학을 가게 됐었는데요. 거기서 현직 개발자분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먼저 본인 학과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과는 1학년 때 전공으로 화학과 생명과학을 중점적으로 배웁니다. 2학년 때부터는 유기화학, 생화학, 면역학, 나노바이오공학 등 여러 분야를 배우게 됩니다. 졸업 후에는 바이오나 화학, 제약 그런 분야로 진출 등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프로그래밍과 영상 특수효과, 그리고 애니메이션, 시각 특수효과, 디지털 미디어 아트 분야의 수업을 해요. 제 주변에는 게임 개발이나 영화 시각 특수효과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첨단소재공학과는 산업 전반에 쓰는 재료들을 다루는 학과예요.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공 관련 과목이 시작돼요. 3, 4학년이 되면 에너지 저장 소재, 반도체 공정, 디스플레이 소재, 국방 소재와 같은 미래 산업에 특화된 수업들을 들어요. 졸업 후에는 반도체, 2차 전지, 항공, 국방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고 소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실이 있는 만큼 대학원에 진학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어떤 학생에게 자신의 학과를 추천하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과는 생명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근을 시도하고픈 학생들에게 추천을 하고, 저는 이 학과는 들어오고 싶었던 학과이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도 되게 사귈 수 있어서 만족을 합니다. 저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저희 학과를 추천합니다. 예술공학은 상상 이상으로 폭넓은 분야랑 융합이 가능하거든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학생이라면 예술공학부에 딱 맞는 학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소재를 다루는 학과다 보니까 화학이나 물리를 좋아하고 실험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잘 맞는 학과인 것 같아요. 그럼 자신의 학과를 꿈꾸는 수험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은 힘든 수험생활을 보내고 있겠지만 여러분의 노력이 이 학과에서의 멋진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첨단소재공학과는 한번 관심을 가지면 정말 깊게 파고들 수 있는 재미가 있고 졸업 후에도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예술공학부는 본인의 개성을 마음껏 표출하여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과입니다. 답답한 입시를 끝내고 본인만의 장르를 만들어 나간다면 정말 즐겁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입시 경험담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입시 및 전형 준비 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먼저 민지님부터 얘기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도 모든 과목의 성적이 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어요. 그리고 넓은 분야에 관심을 두고 활동을 하되 한 분야만큼은 깊게 탐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어요. 수시 원서를 작성하기 직전에는 다양한 입시 전형의 특징에 대해 조사하고 나에게 어떤 전형이 유리할지 간절함을 가지고 꼼꼼하게 점검하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점수가 조금씩 오르면서 수시로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때 내신과 생기부를 열심히 챙겼던 것 같습니다. 생기부는 선생님들과 함께 지나가고 싶은 학과의 특성에 맞게 작성을 잘했습니다. 저는 1학년 때는 화학과 물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점점 새로운 기술이나 소재 등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 주제를 제 관심 분야로 잡고 활동이나 탐구를 진행할 때는 항상 다른 과목이나 이전 활동에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했어요. 이렇게 연계성에 중심을 두고 활동하다 보니 생활기록부 내용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고등학생 때 다들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민지님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학교에서 생기부에 기재되는 활동이면은 눈에 불을 켜고 빠짐없이 성실히 참여하였어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나 창체 활동에서는 참신한 소재를 정해서 한 분야를 깊게 탐구하는 역량을 어필하였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항상 집중하여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수업 후 직접 질문하는 등의 열정을 보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내신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였고 생명공학과 관련된 책과 뉴스를 보면서 생기부를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CAU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 지원하신 경호님과 지연님께 면접 에피소드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면접을 보러 여기 촬영을 하고 있는 서울 캠퍼스로 면접을 봤는데 너무 긴장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 면접을 보신 교수님이 저희 학과 교수님이라서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면접 도중에 물리 과목의 추가 탐구 내용에서 교과 이론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셨어요. 너무 긴장해서 잘못된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면접관께서 정말 그렇냐며 다시 되물어보시길래 아차 싶어서 긴장해서 실수했다며 늦게라도 답변을 수정했죠. 실수를 인정하고 고칠 줄 아는 모습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입시 준비를 하면서 힘들거나 걱정되었던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먼저 지연님부터 얘기해볼까요? 솔직히 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생기부만으로 평가받는다는 게 막연하고 불안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한 활동들이 과연 잘 전달될 수 있을까? 다른 이들과 차별점이 있을까 싶었죠.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지 않는 친구들은 오직 공부에만 열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생기부를 채우기 위해서 활동들을 병행을 했어야 됐거든요. 이런 활동들이 헛수고가 되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경험들이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자신만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얘기해볼까요? CAU 융합형 전형 같은 경우는 넓은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유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입시 상담 중에 담임 선생님께서 저의 생기부 내용이 다방면으로 관심이 있는 학생처럼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과학과 예체능 그리고 사회 문제를 엮어 생각해보는 융합적 활동을 다수 하였고 독서 활동 또한 인문학, 수학, 과학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은 주제로 독서록을 작성하였었어요. 그리고 단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장을 맡아 조원들과 합을 맞추는 역할을 많이 경험하였고 친구들과 두루 친하게 지내며 공동체의 역량을 놓치지 않은 것이 강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입시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자신만의 입시 전략이 있다면 무엇인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생기부를 작성을 할 때 저의 진로와 지원할 학과를 되게 연결을 많이 시켰던 것 같습니다. 중앙대학교 홈페이지 시스템 생명공학과를 소개하는 창에 들어가서 이 학과가 어떠한 인재상을 추구하는지 또 어떠한 연구들을 진행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나의 생기부와 연결점을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생활기록부를 보며 내가 어느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나와 가장 잘 맞는 학교를 찾아 나갔습니다.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전형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말이 있는지 민지님부터 들어볼까요? CAU 융합형 인재 전형의 경우 다양한 진로 탐색이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진로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은 활동이라도 걱정을 하기보단 최대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기록부를 준비할 때 활동이 끝난 후에는 그 활동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와 활동을 통해 생긴 궁금증, 추가로 탐구하고 싶은 내용 등을 작성하면 깊이 있는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CAU 탐구형 인재 전형을 준비한다면 면접 준비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면접을 볼 때는 생기부에 있는 탐구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여쭤보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중대한 스포일러의 마지막 편이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다빈치 캠퍼스 학생분들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험생들에게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입시생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선택일지 의심이 들고 다른 길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정한 목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결과가 기다릴 거예요. 끝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후회가 남지 않는 입시를 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입시를 준비하는 지금은 되게 힘들 수 있으나 1년 뒤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가지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불안하더라도 끝까지 본인을 믿고 나아가세요. 여러분만의 색깔을 보여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